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를 강의하는 날입니다. 자, 16장이 월령장이었어요. 이게 이제 17장 생시장입니다. 생시장은요, 사례명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사례명조가 없다라는 것은 뭔 뜻일까요? 임철조 선생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중요시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인데 왜 여기다 그럼 생시를 넣어놨을까라고 했을 때 원문에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요. 적천수 원문이 아니라 원본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걸 쫓아가는 것이죠. 쭉 쫓아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야자시하고 조자시라는 게 나와요. 그것이 좀 중요하고요. 또 설하고가요. 뒤에다 엉뚱하게 또 시간 조건표를 어디 있는 거? 저기 저 연해자평에 있는 걸 끌어다가 놨어요. 그러니까 그건 어디에서 수록되어 있느냐? 적천수 징이겠죠. 징이에 수록되어 있죠. 그러나 저는 이걸 번역을 하면서요, 한번 참고적으로 설하고가 이렇게 적천수 징에도 해놨다라고 해서 그걸 빼다가 제가 놨어요. 그리고 참고적으로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이미 뭐 명리학을 이 원전 정도, 제가 강의하는 원전 정도 공부하시는 분들은 월열 조건표, 그러니까 각 지장 간의 일수, 어느 월에 어느 지장 간의 인월이면 무병갑이 있는데 7716이다라는 걸 외우고 있고 9318 이런 걸 외우고 있고 하듯이 다 외우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이제 복습 삼아서 제가 그 시간을 그래프를 빼왔어요. 도표를 빼온 거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생시입니다. 자, 생시는 원문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생시란 건 뭐냐? 귀숙지지다. 내가 돌아가서 잠자는 곳이다. 맞죠? 결국은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비지 묘야라. 무덤과 같은 것이다. 거기 이제 죽으면 이제 끝내는 글로 가는 거예요. 인원용사지신이 묘지에서 정방, 방향을 딱 정해주는 것이다. 불가의 불변여라라고 해서 불가의 불복이라고 해갖고 뭐예요? 어디야? 저 16장 원령에서는 불가의 불복이라고 해서 전복자를 쳤죠. 이것도 변자도 판단하다는 거예요. 이 복자도요 판단하는 거예요. 판단하다라는 거예요. 잘 살펴보라. 불가의 불변야라. 살펴보지 않으면 안 된다. 자세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것도요. 자, 임시왈 넘어갑니다. 유병원주도 참 많습니다. 이렇게 길게 나와 있는데, 유병원주에 의해서 임시주도 똑같이 같은 뜻으로 다 주석을 달아 놓으셨어요. 임시왈 했어요. 자시에서 앞에 부분이에요. 자시 앞전이 아니라 자시에서 딱 들어가는데 앞에 부분은요, 앞부분에서 삼각삼분이에요. 그러면 임수용사다. 임수용사예요. 나머지는 그럼 뭐예요? 깨수겠죠, 뭐. 그래서 곧 해중의 역이죠. 넘어왔으니까요. 여기로서 즉 소위 야자시예요. 이게 이제 참 야자시, 조자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시계가 있어갖고 야자시, 조자시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12시가 넘은 것도 있고요. 그런데 12시 반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따질 때 명략적으로는요. 그 전날로 쳐요. 12시 반 전까지는요. 그런데 11시 반서부터 1시 반까지죠. 그렇죠. 그래서 정오가 자정이 일반적으로는 12시지만 12시 반을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하루가 변했다고요. 그 이유 옛날에는
11시에서 1시를 잡아서 이걸 자시로 잡았는데 그때는 일반 쪽에 있는 동경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 명리를 했었는데 옛날에는 요즘은 우리가 시간을 30분 뒤로 해갖고 동경이 아니라 우리 위도가 아니라 경도에 의해서 우리가 딱 지나가는 시간은 일본보다는 30분이 늦다라고 해서 11시 반서부터 1시 반을 잡고요. 자정, 그러니까 하루의 날짜가 지나는 것은 12시 반이 넘어야 날짜 변환이 된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마치 대설 10인전이 임수용사라고 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얘기할 필요 없고요. 골치 아프게. 나머지 시간도 역시 전후에서 용사를 쓴다라는 거예요. 비록 사령에서 한 가지 예를 했지만, 즉 생시에서 용사, 그러니까 그 쓰임이 있을 때는 더불어 원령과 비교를 하라는 뜻이에요. 그렇지만 그렇게 일일이 세세히 시간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지금 자수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무조건 수예요. 임수나 계수나. 그렇지만 다른 지지에 있으면 그것 좀 봐야 돼요. 보기는 이런 용사는 상부하다. 원령과 서로 비슷하다는 거죠. 이것은 일주가 반기는 것이 있으면 더 어떻게 될까요? 흥용 더 좋아진다 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일주가 속이자. 그러면 이게 꺼리는 게 시간에 딱 있어요. 이번에 자시로만 얘기합시다. 자, 자시로 얘기해서 거기에 자수가 있어요. 자시에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일주가 자시를 반긴다. 수를 반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흥용 2배로 늘어나는 것이지만 자수를 꺼려요. 꺼리면 반드시 흉화가 반드시 일어난다. 그러니까 자, 용신도요. 저 연에 있는 것보다는 시에 바짝 붙어 있는 게 좋고요. 일지에 희신이 있다. 일지예요. 그럼 또 그건 마누라덕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시지에 용신이 내가 꼭 필요한 신이 있다라고 하면 그 자식들 덕도 좀 봅니다. 그러면 월지에 희용신이 있다라고 하면 궁에서 있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뭐 사회성이다 뭐라고 하는데 물론 사회의 덕도 나가서 보지만 부모 덕을 훨씬 좋게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부모 덕이 있는 거예요. 월지에 있으면요. 생시에서 미악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더러울 오자라고 읽어야 돼요. 발음만 오로 읽으면서 더럽다라는 거예요. 그럼 더러운 거 반대는 뭐예요? 깨끗한 거,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악이 아니죠. 오죠. 그럼 악으로 읽으려면 뭐예요? 선악이죠. 그럼 이건 미오라고 읽으면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 가차문자라고 그래요. 한문에선 발음을 다르게 읽고 뜻이 달라지는 것. 그것을 가차문이라고 합니다. 비교해서 분묘의 혈도다. 이렇게 딱 혈을 잡아 놓은 거예요. 시간은요. 인원용지지사에서는 분묘가 지조향이다. 그래서 아침 조자라고 읽으면 안 되고 태양이 뜨는 곳. 그러니까 역시 묘는 어디다 쓰는 게 돼요? 북향보다는 남향이나 동남방이 좋다라는 거예요. 불가의 불변야라. 이것도 판가름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그 혈에서 바로 혈이 길하고 흉향. 자, 이렇게 보세요. 혈은 길한데 방향이 흉한 쪽으로 가 있으면 반드시 그 길은 감할 것이고, 혈이 흉한데 향이 길하다면 반드시 뭐예요? 그 흉은 좀 감할 것이다. 만약 병일의 해시를 가지고 있으면 해중에 임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곧 병지살이에요. 병지살인데 득가병용사 갑을 딱 얻어서 오면 어떻게 될까요? 화를 살려서 일주를 도와서 혈은 흉하지만 어떻게 돼요? 방향은 길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니 뭐가 돼요? 흉은 반감을 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네, 반감을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자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자수는 끝났고
시간에 대해서 또 다시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해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자, 신일의 미시를 가지고 설명하세요. 자, 미시를 가지고 할 때 미중에 기토가 있어요. 그럼 그 신금의 인수 아닙니까? 그런데 득정화 용사를 해요. 자, 용사를 쓰고 정화를 쓰겠다. 미중에 정화를 쓰겠다는 거예요. 이럴 때는 혈은 길하지만 방향은 어떻게 돼요? 흉해요. 그러니까 이런 걸 그러면 이렇게 되죠. 혈은 길하지만 방향이 흉하다 그러면 길은 반감한다 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이 지상으로는 비록 이와 같으나 그러나 시간이라는 건 부적당자. 자, 이거 보세요.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임철조 선생. 우리 시대까지만 해도 이 시간을 잘 몰랐다는 건 이미 알고 있어요. 지금 엊그저께 어제 제가 상담한 사람도 63살인데도 아버지가 그건 엄마는 몰라요. 시간을. 그 이유. 엄마는 애 낳느라고 애를 써서 고통스러워서 자식이 몇 시에 낳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너는 술시다라고 해서 술시를 보는 거예요. 그럼 술시란 건 몇 시일까요? 5시 반서부터 7시 반까지잖아요. 술시가? 그렇죠. 3시 반서부터 5시 반은 미시가 되고요. 그러니까 옛날 술시면요, 또 7시예요. 5시서부터 7시인가요? 7시서부터 9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7시 15분으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시 15분 딱 치니까 유시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당신 아버지가 술시라고 했으니까 7시 반이 넘어야 된다라고 해서 술시로 봐줬어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시간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임철조 선생이 계시던 우리 나이 때까지도 시간을 잘 몰랐는데 이 임철조 선생이 글 쓸 때까지만 해도 10에서 4, 5는 부적당 알지를 못한 거예요. 비록 시간이 유부적 또 마땅치 그러니까 옳지 않다고 마땅치 않다고 해서 어찌 능히 능히 생극을 판별할 수 있겠는가. 그럼으로써 결과적으로 시간이 적당하다는 것은 비록 그 인원지사를 연구하지 않으면 역시 그 규모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해서 또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간에 대해서는 그 안에 꼭 몇 시간 몇 분까지는 안 해도 그냥 큰 범위 내에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비여 천연의 비록 천연의 용은 천연의 혈이요 반드시 천연의 향이 있으면 하늘의 천이 있으면 땅에 천연의 향이 있으니 바로 천연지 수가 있다는 거야. 단지 중요한 것은 시간이 그 시간 넓은 2시각이 1시간은 2시각이에요. 불착에 헷갈리지 말아라. 그러면 기능이 스스로 경험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인원용사라는 것은 어디에 도달하면 불비 재관과는 그렇게 사령용신이 중한과는 그렇게 비교가 되질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제강하고 사령한 위중은 비교해서 불비 그렇게 비교해서 중요치는 않다. 그냥 산천이 다르듯이 세덕도 다르다. 이건 이제 덕이라는 거죠. 그럼 제가 얘기했듯이 복덕. 그래서 그 태어난 시간에 복덕을 찾아보는 것이지 원령과는 그렇게 비교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발복 이후 후박 두텁고 얇은 게 있는데 활을 봤을 때는 무겁고 가벼운 게 있다. 오히려 그럴 때는 인품의 단정함, 바름 그런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 가장 화복이 바뀌니 그러니까 이거 태어난 품성을 얘기하고요. 시간은 결국 인품에 대해서도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 저기서 어디서도 저 뒤에서 얘기할 겁니다.
산소 자리를 잘 쓰면 음덕이 있어서 혈자리가 좋으면 부모덕이 있다. 그래서 산수도 잘 써라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B자는 어디까지 되냐라고 하면 B자는 여기까지 해서 아니다라는 거예요. 명예소득을 얽매이지는 말라라고 해서 마땅히 소식지 그것을 전해줄 것이다라고 하는데 시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건 뭐. 자, 이제 이 징예에서는요, 또 이렇게 자세하게 해놨어요. 소설로 1일에 1분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건 뭐, 징예에서는 이렇게 써놨다 치고, 자, 봅시다. 그래서 이제 그 징예에 또 이 그림이 있습니다. 이거 받쳐주기. 이게 첫자가 또 틀렸네요. 그래서 이 첫자죠. 받쳐주지. 이제 이 아래 그림이 징해에 있는 거예요. 생시장이에요. 적천수 징해에 있는 이런 그림이 딱 나와 있습니다. 자, 천천히 볼까요? 뭐 보나마 안 하죠. 뭐 인월서부터 하면 입신 무토가 7일 사령하고요. 겸해서 병화가 7일 있다. 이거 왜 이럴까요? 제가 또 그렇죠. 이렇게 하고 여기를 눌러있죠. 움직이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인월만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러면서 간목이 16일이다. 7716이에요. 외면 되죠. 인묘 이거는 목만 있죠. 그러니까 경칩 10일이 잡고요. 나머지는 19일, 20일, 30일 잡고요. 29일 되고요. 진월은 9, 38이에요. 청명호 9일. 그리고 개수가 을목이 9일, 개수가 3일. 무토가 나머지 잡고 있고요. 9, 3, 18이니까 무토가 18일을 사령하고 있다. 외일 거 없어요. 7, 7, 16, 9, 3, 18. 그리고 나머지는 목, 이러면 되고요. 그러니까, 목왕절, 수왕절, 이런 거는 그냥 인계수로 다 잡으시면 돼요. 4월. 임수가 10일이에요. 개수는 나머지 다라는 거예요. 29일이 됐든, 그렇죠. 아예 19일이 됐든, 20일이 됐든. 해, 7, 7, 19예요. 입동, 무토가 7일, 간목이, 이거 해수가 왜 이렇게 5일일까요? 이거 잘못됐습니다. 7일이에요. 그 나머지는 다, 맞네요. 입동, 무토 7일, 간목 7일입니다. 5일이 아니고요. 임수가 나머지예요. 왜 5일이라고 했을까요? 한번 봅시다. 해수가 됐고, 사화하면, 입하 5일, 이거 이상하네요. 경금이 9일. 여기 좀 이상하게 잡혔는데요. 이거 그냥 그대로 다 따온 건데, 제가. 이것도, 저거, 주역으로다가, 주역 쾌로다가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강의가요. 이제 18장이 쇠양장이 제일 깁니다. 그런데 이 쇠양장을요, 이렇게 원문은 짧지만, 임철조 선생이 쇠양장에서 하실 말씀이 무척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논문거리가 하나 나와요. 논문을 하나 써도 될 만큼 쇠양장은 참 깁니다. 그래서 제가 쇠양장을 미리 소개를 드릴까 하고 오늘 생시장을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이렇게 길어요. 이걸 어떻게 다 처리를 할까 중에 이게 이런 거예요. 이게 제가 이제 일부러 이렇게 끊어서 써놨는데 이게 이제 철조 선생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참 철조 선생이 참 잘 말씀하시고 오행전도직이에요. 이게. 이거 서양장 참 공부하기 힘듭니다. 다음에 이거 제가 미리 많이 번역을 해놓고 했는데 다음 강의 때 또 자세하게 서양장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